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일이세요? 오늘 365 보스턴 치과라는 곳에서 그 컨설팅 의뢰가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외국인 환자 받고 싶어 하셔가지고 뭐가 준비돼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안내해 드리려고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지금 우리 보스턴 치과 외국인 환자 지금 유치 등록 지금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 메디컬 코리아 사이트에 정보는 올라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준비해야 될 서류들, 뭐 사업 계획서도 간략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유치기관 선정권에 대해서 대표원장님이랑 얘기 나눴고요. 네. 보험가입증서가 저희 없어요. 사업계획서는 사실은 뭐 저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도움받고 같이 할 예정인데 일단은 지금 서류 중에서 보험가입증명서를 일단 먼저 진행하자라고 예. 대표원장님이랑 말씀 나눠서 이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과제가 지역이나 뭐 환자층 봐도 꼭 해외 환자를 유치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 외국인 환자로 진행되는 건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두고, 그리고 여기 위치가 너무 좋은 게 일단은 여기 연세대학교가 네네. 굉장히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네. 지금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 시장도 분명히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환자이지만, 그러니까 국내 체류는 사실 외국인 환자로 구분되지는 않아요. 거소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외국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체류를 하기 때문에 치과 입장에서는 자주 와야 된다라는, 치료 때문에 자주 방문을 해야 된다라는 장점으로 보자면, 실제로 치료 목적으로만 한국에 오는 외국인 환자보다 공부를 하니까 여기 거주하면서 이가 불편했을 때 치료를 받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환자 수로 따지면 더 많은 그런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환자 유치로 편입은 되지는 않더라도 여기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타겟해서 진행하는 그런 방식들을 제가 좀 제안 드리고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대 자체가 외국어 영역 자체가 높아서 진짜 뭐 한국 사람이더라도 외국어를 되게 잘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대학보다 외국인들 거주율이나 체류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어제도 그 근처에 있는 뭐 숙소 있는 쪽 가봤더니 한 절반 정도 외국인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홍보하는 거가 안 먹히는 거가 있어요. 뭐 솔직히는 오가다가 지나가는 외국인들은 왔는데 학교를 다니거나 여기 살고 있는 외국인은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표원장님이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방향을 못 찾았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방향을 찾아주시면 저희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제 어디 가시나요? 이제 사무실로 이동합니다. 기존에도 치과도 꽤 많이 컨설팅 하셨잖아요. 제가 치과 쪽 회사를 다녔던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치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치과에도 의료 관광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미용 목적이고요. 짧은 치료 기간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건 이제 진짜 의료 관광을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치료의 범주에 있어서 임플란트 수술. 우리나라가 치과 임플란트의 의료적 수준이 대단히 높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임플란트 수가가 좀 매우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장점이 분명히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찾는 이제 외국인 분들이 많으시죠. 예를 들어 미국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제가 시장 조사를 해본 결과 임플란트 한 개당 한 2,000불을 내고 수술을 받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경우에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거에 비하면 매우 저렴하게 500불에서 1,000불 사이라고 하게 되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만이 아니라, 제가 올해 초에 진행했던 임플란트 환자 중에서 뉴욕에서 오신 분은 16개를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하셔야 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는 것이 매우 저렴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충치 치료 같은 경우는 좀 몇 번 내방을 해야 돼요. 그냥 하루에 와서 다 끝나는 경우는 많이 없고, 신경 치료라는 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2-3주 이상은 사실은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일반 의료 관광객들은 실제로 2-3주간 체류를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치과 환자 사례도 있으신가요? 12월 달에도 이제 오실 예정이신데, 뉴욕에서 오신 분인데 16개를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가셨어요. 네.
그 여성분이셨고 30대 초중반이신 분인데요. 어릴 때부터 이가 너무 컴플렉스였고 그리고 식사까지도 문제가 될 정도로 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틀니를 써라. 왜냐하면 비용이 임플란트는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본인 기준에는 정말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뉴욕에서 우리나라 올 때요, 열 몇 시간 오셔야 되는데 이코노미는 매우 이제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에어프레미아를 타고 오시라고 하니까 다른 항공사 일반 이코노미 가격에 에어프레미아는 굉장히 좋은 좌석으로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편하게 다리 뻗고 그렇게 오셔서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셔서 12월 달에 이제 팔로우하러 오시거든요. 이제 보철을 올리셔야 되니까 임플란트 이제 심은 거에 이제 위에 상부 보철을 올려야 되니까 그때도 똑같이 에어프레미아 타고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용 목적으로도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건 주로 어떤 걸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 치아 표면을 얇게 갈아서 인조 손톱처럼 이렇게 붙이는 그런 라미네이트 방식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것도 조금 유행이 의료 발전에 따라서 조금 이제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게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환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아주 기본적으로는 미백, 이가 고르게 보이게끔 만드는 그런 치과 술식이 매우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네. 재료도 굉장히 좋은 재료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러 일본에서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라미네이트 많이 비싸지 않은가요? 라미네이트는 그래도 많이 좀 저렴해졌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일본인들은 덧니가 많잖아요. 라미네이트를 어떻게 할지 상상이 살짝 안 되는데. 덧니는 라미네이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덧니 같은 경우는 발치 후 교정, 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죠. 우리나라가 가깝잖아요, 일본에서. 그래서 그거는 일본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이다. 재정적인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국에 오셔서 교정을 받고 다시 이제 귀국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일본에도 교정을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네. 근데 왜 우리나라에 와서 할까요? 그거는 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관광을 하고 싶어하는 니즈와 맞아떨어지는, 온 김에 쇼핑도 하고 의료적인 서비스도 받고 그러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막 아이돌도 교정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 한국에서 또 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돌이 어디서 이렇게 치료받은 거를 그 기관에서 홍보를 하잖아요. 네. 뭐 SNS라든지 네. 이렇게 누군가 와서 이렇게 치료받고 갔다. 뭐 그러면은 이제 그거 따라서 오시는 분들도 사실 꽤 되시고요. 그리고 의료관광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치과뿐만이 아니라 피부 성형외과에서도 이미 많이 쓰고 계시는 방법인데, 해외 인플루언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그들이 이제 정보를 올리게 되면 그 의료기관에 대해서 외국인 환자들이 현지에서 인지를 하고 정보를 얻게 되고, 그래서 그 의료기관에 문의를 하게 되거나, 그 인플루언서가 사실은 유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환자 유치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연예인들 혹은 인플루언서들이 어떠한 의료를 우리나라에서 받았을 때 외국인들이 이제 그걸 보고 따라하려고 하는 디토 성향이 분명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야가 이제 피부과, 성형외과들이겠죠. 치과도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 라미네이트라든가 교정을 안 한 사람은 없잖아요. 네, 아주 가지런한 이가 아주 그냥 기본 디폴트 값이죠. 그리고 또 이런 거 투스잼 아세요? 힙합하는 친구들, 그것도 사실은 글쎄요, 그건 정말 그건 치료의 범주가 일단은 아니고, 확실히 투스잼도 잘 해야지 되는 거고, 이유가 뭐냐면 신경이 치아에는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가 시리거나 이러면은 투스잼 빼고 바로 치료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해야죠. 실제로 치아를 얼마나 절삭해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물론 전 치과의사는 아닙니다만 여러 경험을 해본 결과 라미네이트도 그냥 무조건이 아니고요, 라미네이트 부작용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를 사전에 고지를 다 해줘야 되고요, 그거를 잘하는 병원을 또 찾아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가 너무 시려서 한번 그 라미네이트를 잘못
잘못했을 경우에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의료 사고까지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치과에서 의료 관광을 관심이 있다던가 혹은 의료 관광이 필요한 병원 대상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은 병원급과 의원급을 나눠서 컨설팅을 진행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떤 의료기관은 외국어가 가능한 인력을, 그러니까 코디네이터를 채용을 해서 이제 진행하시는 의료기관도 있고요. 어떤 기관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또 의료기관도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지금 그 치과 시장이 매우 좋지는 않거든요. 한국인 대상 의료 수가는 점점 낮아졌고 고정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들도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일단 외국인 환자를 이제 받아야 된다라는 거는 몇 개의 그냥 의료관광에 특수한 관심이 있는 치과만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치과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금 원하시고 진행을 지금 하고 계시고 있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체어가 3개인 치과도 상관없고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병원 의료기관의 상황에 맞춰서 제가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을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